한서의료재단 병원은 지역에서 손꼽히는 명문 의료기관이었습니다. 하얀 대리석으로 마감된 로비와 최신식 의료 장비들은 이 병원의 위상을 한눈에 보여주죠. 이 모든 것은 병원 설립자인 이기훈 이사장의 피와 땀이 맺은 결실입니다. 78배 나이에도 그의 업적은 여전히 병원 곳곳에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환자 한 명 한 명을 가족처럼 돌보는 것, 그것이 의사의 본분이다. 이기훈 이사장의 좌우명이 적힌 액자가 병원 로비에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말의 의미를 되새기는 이는 거의 없었죠. 이사장은 몇 년 전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 해외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있었어요. 병원 운영은 오랜 지인의 아들인 박지철에게 맡겨져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와 나는 동지 같은 사이였다. 내가 병원을 잘 이끌어 주리라 믿는다. 이기훈이 병원을 떠나며 박지철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48이 된 박지철의 경영 방식은 이사장의 기대와는 거리가 멀었어요. 박지철은 환자의 건강보다 자신의 위세와 체면을 중시했습니다. 병원의 수익은 늘었지만 의료 서비스의 질은 점점 떨어지고 있었죠. 최첨단 장비를 도입하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않으면서도 정작 간호사들의 야간 수당은 꼬박꼬박 깎아내고 있었어요. 더 큰 문제는 그의 아내 고연아였습니다. 47의 나이에도 화려한 외모를 유지하고 있는 그녀는 직원들에게 원장님 사모님이라 불리며 병원을 자신의 왕국처럼 여겼어요. 매일 아침 병원에 출근할 때마다 그녀는 마치 귀족이 궁에 들어서는 것처럼 위풍당당한 모습이었죠. 고연아는 종종 의사들의 진료 일정까지 자신의 입맛대로 바꾸곤 했습니다. 김 교수님, 오늘 저녁에 모임이 있으니 오후 진료는 다른 선생님께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런 요청이 사실상 명령이라는 것을 병원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죠. 직원들은 속으로 분노했지만 표면적으로는 웃음을 지으며 복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지철과 고연아 부부는 병원의 모든 인사권을 쥐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의 비위를 맞추지 않으면 언제든 해고될 수 있었어요. 병원은 점점 더 환자를 위한 공간이 아닌 박지철 원장 부부의 권력을 과시하는 무대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기훈 이사장의 병상일기가 도서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병원은 사람을 살리는 곳이지 권력을 부리는 곳이 아니다. 하지만 그 말은 이제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버렸죠. 아침부터 한서의료재단 병원은 분주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환자를 돌보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는 와중에 총무과 직원들은 전혀 다른 일로 분주했죠. 원장 사모님의 명품 가방을 찾으러 백화점에 가야 했으니까요. 오늘 출시되는 한정판이라 줄을 미리 서야 한다니까. 김대리 9시 매장 오픈 전에 도착해야 해. 알겠지? 고연아는 직원들에게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그녀의 명품 줄서기는 이제 병원 총무과의 일상적인 업무가 되어버렸어요. 심지어 출근 시간까지 조정해가며 사모님의 쇼핑 심부름을 해야 했죠. 네, 사모님. 걱정 마세요. 김대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피로와 체념이 느껴졌어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오후에는 사모님의 푸들 초코를 산책시키는 일정이 잡혀 있었고 저녁에는 딸아이 연주회 티켓 예매를 위해 대기해야 했습니다. 병원 업무는 뒷전으로 밀려났어요. 원장님, 사모님이 또 뭘 시키셨대? 간호사 최지영이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이번엔 사돈의 팔촌인가 뭔가를 VIP실에 무상시술하래. 원장님이 직접 집도하시고. 동료 간호사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죠. 병원은 더 이상 환자를 위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조선시대 궁궐처럼
왕과 왕비를 섬기는 신하들로 가득 찬 곳이 되어버렸어요. 심지어 직원들의 휴일까지 동원해 원장 부부의 집 이사를 돕게 하거나 별장 정원 가꾸기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지난주엔 원장님 별장에서 바비큐 파티 준비하느라 하루 종일 고생했어. 총무가 박 과장이 푸념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설거지까지 다 하고 왔다니까. 직원들의 불만은 쌓여갔지만 아무도 목소리를 높이지 못했어요. 진급과 인사권을 쥔 원장 부부 앞에서는 모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죠. 한 번의 불평이 경력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길 수 있음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너 작년에 승진 탈락한 이정현 알지? 원장님 생신 파티 준비 안 돕겠다고 했다가 찍혔대. 이런 소문이 돌면서 직원들의 침묵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환자들도 변화를 느끼고 있었어요. 예전엔 친절했던 직원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가고 병원 곳곳에서 위압적인 분위기가 느껴졌죠. 하지만 그들 역시 다른 병원으로 옮기기 쉽지 않았습니다. 지역 최고의 의료시설을 갖춘 병원이었으니까요. 병원 로비에는 여전히 이기훈 이사장의 좌우명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액자는 이제 먼지가 쌓인 채 방치되어 있었어요. 마치 병원의 본래 정신도 그렇게 잊혀져 가는 것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총무과에 새로운 직원이 배치되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26살의 청년, 이준서였어요. 아무도 이 조용한 신입사원이 병원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첫날부터 그는 눈에 띄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키가 크지도 작지도 않고 인상적이지도 평범하지도 않은 그저 군중 속에 섞여 있으면 쉽게 잊혀지는 청년이었어요. 준서 씨, 오늘부터 우리 부서에서 일하게 됐네. 환영해. 총무가 김 과장이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준서의 대답은 공손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묘한 관찰력이 깃들어 있었어요. 첫 업무는 서류 정리와 커피 타기처럼 단순한 일들이었죠. 준서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습니다. 그러나 다른 신입사원들과 달리 그는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귀를 기울이고 눈으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이 서류들 원장님 댁으로 배달해 주세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사모님 드레스 세탁물도 찾아오고 어느 날 김 과장이 지시했습니다.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길이 잠시 멈추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죠.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기록했어요. 이것이 준서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일기를 쓰듯 병원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기록했어요. 2월 13일 병원 직원 4시 원장 부부 별장 청소에 동원됨. 업무 시간 중 3시간 소요. 2월 16일 사모님의 요청으로 백화점 신상품 구매. 총무과 예산에서 지출. 준서의 수첩에는 날짜별로 병원 내 부조리한 일들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불만을 표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른 직원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죠. 덕분에 그는 점차 병원 곳곳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준서 씨, 자네는 참 성실하구먼. 우리 병원에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적응하다니. 행정부장이 칭찬했습니다. 아직 배울 게 많습니다. 준서는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은 이미 많은 것을 배우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고연아 사모님이 총무과에 불쑥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목에는 값비싼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어요. 우리 딸이 갑자기 파리에서 유명한 빵집 크루아상이 먹고 싶다는구나.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서울에도 비슷한 맛의 빵집이 있더라. 내일 새벽에 줄 서서 사와. 그녀는 마치 심부름꾼에게 말하듯
준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준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병원 내 모든 사람들이 그가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거절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죄송합니다. 준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급한 의약품 발주 업무 중이라 병원 일이 우선입니다. 회의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직원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고연아의 표정은 순간 일그러졌죠. 뭐라고? 내가 지금 뭐라고 했는지 못 들었니? 고연아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병원 업무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준서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고연아는 경악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런 불손한 자식은 병원에 둘 수 없어. 당장 짐 싸서 나가. 박지철 원장의 고함. 소리가 사무실 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준서를 향한 분노가 폭발한 것이죠. 준서는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서 있었어요. 주변 직원들은 눈길을 피했습니다. 그들도 비슷한 상황에 처할까 두려웠기 때문이죠. 병원 로비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자네 같은 직원은 우리 병원에 필요 없네. 당장 사표를 쓰고 오늘 안으로 병원을 떠나게. 박지철 원장은 근엄한 표정으로 선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서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는 천천히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가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간호사들과 의사들, 다른 직원들이 모두 할 말을 잃은 채 서 있었어요. 이런 불합리한 상황이 매일같이 반복되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병원 로비의 자동문이 열리며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하얀 머리카락에 단정한 양복 차림의 노신사였죠. 처음에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곧 한 간호사가 놀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사장님? 맞습니다. 바로 병원 설립자 이기훈 이사장이었어요. 78배 나이에도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고 걸음걸이는 당당했습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움에 말을 잃었어요. 이사장님 어떻게... 박지철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고연아의 표정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그녀는 거의 사색이 된 채 남편 뒤에 숨었어요. 두 사람 모두 이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오랜만이구나, 지철아. 이기훈 이사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모두가 느낄 수 있었어요. 병원 로비는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이사장에게 쏠렸죠. 그는 천천히 준서에게 다가갔어요. 짐 정리는 잠시 미뤄두게. 이사장은 준서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준서는 고개를 들어 이사장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오가는 것을 주변 사람들은 느낄 수 있었죠. 이해가 안 됩니다. 대체 무슨 일인지. 박지철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이사장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로비벽에 걸린 먼지 쌓인 자신의 좌우명 액자에 닿았을 때 잠시 슬픈 기색이 스쳤어요. 모든 것을 설명할 시간이 왔군. 이사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의실로 가지. 직원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죠. 큰 변화가 시작되려 한다는 것. 박지철과 고연아는 불안한 눈빛으로 이사장을 따라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준서도 조용히 그들을 뒤따랐어요. 병원 전체가
이 특별한 방문객으로 인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기훈 이사장은 회의실 중앙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그의 눈빛은 단호하면서도 날카로웠습니다. 박지철과 고연아는 의자에 앉았지만 마치 가시방석에 앉은 듯한 불편한 자세였죠. 몇 달 전부터 익명의 편지를 받았네. 이사장은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병원 직원들의 고충을 알리는 내용이었지. 처음에는 그저 개인적인 불만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편지가 계속 이어지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았다. 박지철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침묵했어요. 그래서 직접 병원을 살펴볼 방법을 생각했지. 이사장은 준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 손자를 위장 입사시켰네. 순간 박지철과 고연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들은 놀란 눈으로 준서를 쳐다보았어요. 손자라고요? 고연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수첩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3개월 동안 병원 내 모든 부조리를 기록했습니다. 녹음 파일과 증거 자료도 있죠. 박지철은 말을 더듬으며 변명했습니다. 그게 사소한 오해로.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장님. 이사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내 아버지는 병원보다 환자를 먼저 생각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너희 부부는 병원보다 명품을 먼저 챙기더구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누구도 이 상황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 준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병원 자금의 상당 부분이 개인 용도로 사용되었고 VIP 환자들에게는 정상적인 진료 절차를 무시한 특혜가 제공되었습니다. 직원들은 업무 외 시간에 원장 부부의 개인적인 심부름을 강요받았죠. 이사장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창밖으로 병원 전경이 내려다 보였죠. 이 병원은 내가 평생을 바쳐 일궈낸 곳이네. 이사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환자들의 아픔을 덜어주고 지역사회에 봉사하기 위해 세운 곳이었지. 그런데 지금은 권력과 사치를 위한 도구가 되어버렸군. 박지철은 마지막 시도를 했습니다. 저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모든 것을 바로잡겠습니다. 이사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어요. 이미 너무 많은 기회를 줬네.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할 시간이야. 그리고 이사장은 준서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서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이것은 이사회 긴급 소집 통지서입니다. 오늘 오후에 열릴 예정이죠. 이사회는 오후 2시 정각에 시작되었습니다. 한서 의료재단의 모든 이사들이 긴급 소집되었고 회의실은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찼어요. 이기훈 이사장이 직접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그의 존재감은 여전히 압도적이었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모신 것은 우리 병원의 미래를 위한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장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어요. 그는 준서가 수집한 증거 자료들을 이사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사들은 자료를 훑어보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병원 자금 유용, 인사 전횡, 직원 갑질 등의 증거가 명백했어요. 박지철과 고연아는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박지철 원장은 직위 해제 및 감찰 조치에 들어갑니다. 이사장의 선언에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부정시술 내역과 재단 자금 남용건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기 때문이었죠. 박지철은 마지막 발언 기회를 얻었지만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저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이사회가 끝난 뒤 이기훈 이사장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임시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병원 강당에 모인 직원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그들에게 이사장의 귀환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지난 몇 년간 힘들었을 줄 압니다. 이사장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오늘부터 병원은 새로운 체제로 운영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장은 준서를 단상으로 불렀습니다. 직원들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지금까지 그저 평범한 신입사원으로만 알았던 사람이 갑자기 중요한 인물이 된 것이니까요. 이 사람은 제 손자 이준서입니다. 이사장의 소개에 직원들이 놀라 수군거렸습니다. 앞으로 병원 경영을 맡게 될 사람이죠. 준서는 단상에 올라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직원들 앞에서 그는 겸손한 태도를 보였어요. 할아버지의 병원, 이젠 제가 이어받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는 혼자 꾸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준서는 직원들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빛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환자를 위한 병원, 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병원으로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사람에게서만 나오던 박수가 점점 커져 결국 강당 전체를 울렸어요. 그것은 희망의 소리였습니다. 이기훈 이사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어요. 그의 오랜 꿈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변화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준서는 원장 자리를 맡은 지 일주일 만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어요. 병원 강당은 직원들로 가득 찼고 모두의 눈빛에는 기대와 불안이 공존했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을 모신 것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준서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병원은 환자만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함께 일하는 모든 분들이 존중받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어야 하죠. 직원들은 처음에 망설였지만 곧 하나둘씩 손을 들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렸던 불만과 제안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간호사들은 불합리한 근무 스케줄에 대해, 의사들은 의료 결정의 자율성에 대해, 행정직원들은 업무 환경에 대해 솔직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든 의견을 기록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준서는 약속했어요. 단기간에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지만 하나씩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조치로 준서는 외부 자문위원들을 위촉했습니다. 의료윤리 전문가, 병원 경영 컨설턴트, 환자 권익 옹호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었어요. 이들은 객관적인 시각에서 병원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했죠. 외부의 시선이 때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문제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준서는 이사회에서 설명했어요. 그동안 우리는 너무 내부적인 시각에만 갇혀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병원 내 갑질제로 정책의 도입이었습니다. 직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어요. 모든 신고는 공정하게 조사되고 책임자는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받게 되었죠. 우리 병원에서는 어떤 형태의 갑질도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준서는 단호하게 선언했어요. 직위나 관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존중받아야 합니다. 인사권의 분산도 중요한 개혁이었습니다. 더 이상 한 사람이나 한 부서가 모든 인사결정을 좌우하지 않았어요. 대신 인사위원회가 설립되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시스템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승진과 평가는 개인의 업무 성과와 병원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준서는 인사위원회 첫 회의에서 말했어요. 더 이상 특정인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승진의 조건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직원들은 이러한 변화에 조심스럽게 반응했습니다. 오랜 시간 쌓인 불신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점차 병원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의 표정이 밝아졌고 환자들을 대하는 태도도 더욱 친절해졌습니다. 이기훈 이사장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는 준서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지만 직접적인 개입은 하지 않았어요. 이제 병원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병원은 서서히 변화해 갔습니다.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요. 준서가 병원장 자리를 맡은 지 석 달이 지난 시점, 병원은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환자들은 더 빠르고 정확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직원들은 업무에 자부심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요즘 우리 병원이 달라졌다는 말이 많습니다. 간호부장이 회의 중에 말했어요. 환자들이 예전보다 훨씬 만족해하고 직원들도 웃는 얼굴로 출근하는 것을 보면 정말 뿌듯합니다. 준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죠.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하지만 준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병원의 본질을 되찾는 일이었어요. 그는 할아버지의 철학을 되살리고 싶었습니다. 환자를 위한 병원, 사람을 위한 의료. 그것이 한서 의료재단의 처음 정신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아침 준서는 직접 병원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진료실 앞 복도에 있는 빈 공간을 발견했어요. 그곳은 예전에 고연아 사모님이 화려한 꽃병을 놓아두던 자리였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이 비어 있었죠. 저기에 무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준서가 옆에 서 있던 행정부장에게 말했어요. 다음 주 간호사 휴게실 옆 그 자리에 작은 액자가 세워졌습니다. 그 안에는 이기훈 이사장의 문구가 새겨져 있었어요. 병원은 권력이 아닌 회복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이기훈. 직원들은 그 액자를 지날 때마다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문구를 읽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병원의 정신을 담은 나침반 같은 존재였어요. 어느 날 준서는 밤늦게까지 병원에 남아 일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그 액자가 있는 곳을 지나가다 발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조용히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작은 동판이었어요. 준서는 그것을 할아버지의 액자 아래에 조심스럽게 부착했습니다. 거기에는 그만의 문구가 새겨져 있었어요. 의사보다 먼저 사람이어야 한다. 그 글자들은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준서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것을 바라보았어요. 이제 한서 의료재단은 진정한 의미의 병원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기훈 이사장이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병원을 둘러보다가 그 액자 앞에 멈춰 섰어요. 그리고 그 아래 새겨진 손자의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의사보다 먼저 사람이어야 한다. 이기훈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준서를 찾아 사무실로 향했어요. 내 문구가 마음에 든다. 이기훈이 사무실에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준서는 고개를 들어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할아버지에게서 배운 가르침입니다. 이기훈은 창가로 걸어가 병원 전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부심과 안도감이 어려 있었어요. 이제 안심하고 물러날 수 있겠구나. 이기훈이 말했습니다. 병원이 올바른 손에 맡겨졌으니. 준서는 할아버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창밖으로 펼쳐진 병원을 바라보았어요. 봄 햇살이 따스하게 비추는 가운데 병원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